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피트니스 업종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시간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피트니스 업종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성이고요. BM에서 운영본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그중 맡은 분야 중 하나가 지원 사업 파트인데, 저도 조사하면서 느꼈지만 저도 몰랐고 저보다 훨씬 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 모두가 다 알고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3년 됐나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피트니스 업종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었죠. 네, 운영도 힘들었는데 그게 끝나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 갖추고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소비의 주체인 이런 고객분들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사업을 잘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만이 답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어떤 장치들은 가까이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상급 기관들이죠. 공공기관의 어떤 상급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에서 어 우리 이 사업이 잘 성장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 놨는데요. 자,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원 사업은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적합성이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규모, 업종, 고용 형태에 따라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규모를 보시면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그런 사업장을 뜻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런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매출이 10억 미만인 그런 사업장을 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중기업이라고 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시면 이제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피트니스 업종에서도 신고하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신고 체육 시설이 있는데 미신고 체육 시설도 있어요. 이게 미신고가 뭐 불법적이라는 건 아니고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신고 체육 시설인 건데 그런 업종들은 전부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 또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체력 단련 작업이라고 해서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신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을 보시면 어, 프리랜서냐 아니면 프리랜서와 근로자 모두 있는 그런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또 지원 사업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 사업을 어떤 찾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선 국가도 하나의 사업체라고 봤을 때, 이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그 사업체 안에 구성 요소들이 또 탄탄하게 받쳐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사업인데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자인 건데, 이것들이 보면은 그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창업 도약기,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어떤 신생아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마지막으로 성숙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 지원 사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 도약기거나 성장기에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숙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장들이겠죠. 수익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럼 우리가 대부분 스텝 1, 2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어 운 좋게도 이 지원 사업 또한 스텝 1과 2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 취지, 국가에서는 이 사업장이 잘 탄생하고 그다음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 놨는데 그 절차 중 대부분 창업기와 성장기에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창업 도약기거나 성장기니까 지원 사업 받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전에 지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추후 지원 사업을 받으실 때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근데 국가도 하나의 사업체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의 구성 요소인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업자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거고요. 이런 사업자들의 어떤 성장과 사업자들의 어떤 탄생과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숙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인간의 생애 주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 도약기, 좀 신생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다음 성장기, 최종적으로 성숙기까지 이런 사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 단계에 걸맞는 지원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다행히게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창업 도약기, 성장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숙기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바로 창업 도약기나 성장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 피트니스 업종 같은 경우는 성숙기보단 대부분 창업 도약기, 성장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창업 도약기거나 성장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원 사업 받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잘 마련해 놨다. 근데 그 지원 사업의 대부분 어 창업 도약기나 성장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업종은 대부분 창업 도약기나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 받기가 정말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찾다 보면은 정말 받을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음.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되게 필수적인 어떤 되게 기초적인 지원 사업들을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 이것 말고도 약간 게릴라 형식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지원 사업 잘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업 육성과 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나라에서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야, 우리 오늘 이번 지원 사업 하니까 너 일로 와서 이거 빨리 받아가. 내가 챙겨 줄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눈먼 돈이라고 하죠. 주인이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어딘가는 뿌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원 사업 소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나쁜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하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신용 불량 등 우리가 상식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잘못된 행동들, 어떤 잘못된 그런 이력들이 남아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원 사업이 불가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되게 좀 선량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부터 눈 깜짝하면 마감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 소식 받는 방법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액수, 어떤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1년을 나중에 1년을 돌아본다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음, 지출 절감의 시작인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입니다.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냐면, 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실 테고, 사업 운영 중인 분들도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컨설팅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13가지 분야의 전문가 비용,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최대 420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사업 내용 세 번째 줄 보시면 연 5회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회당 35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5만 원의 80%는 28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이 28만 원이 1회 1일 비용이에요. 1일. 자, 그런데 한 번 받으실 때마다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일 하면은 84만 원인 거고요. 연 5회까지 받으시면 최대 420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냐? 일단은 창업 컨설팅, 그 다음에 마케팅, 금융, 그 다음에 인사관리, 뭐, 회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뭐 디자인도 있고요. 여기 뭐 적혀 있지 않는 뭐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 현장 클리닉 비즈니스 지원단에 등록된 그런 전문 위원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 위원분들이 여기서만 이런 그 컨설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사업체를 가지고 외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회계사분이신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 지원단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기장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세금 신고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매출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증빙 같은 건 처리를 이제 대행해 주는 걸 이제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운영하시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비스를 요청해서 매월 정기 비용을 지불을 하고 관리를 받으세요. 근데 비즈니스 지원단에 그 회계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어, 그 발생하는 비용, 이제 지원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3일까지 운 좋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84만 원이죠. 근데 보통 기장 사무소의 비용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용이 상기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일까지 받았어. 그럼 84만 원이야. 근데 그 사무소를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대략 8개월치의 기장 그 서비스료를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치면은 사실 되게 실질적인 금액이, 이렇게 치면 사실 되게 실질적인 금액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인사노무 분야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게 되면 무조건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시작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현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비즈니스 지원단에 함께 협력할 그 전문위원분들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전문위원이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올해 예산이 또 금방 소진이 되어서 어, 혹시 며칠 정도 컨설팅 받기를 원하시냐? 그럼 저희는 이제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전 3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하시는 말씀들이, 3일은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울 거 2일까지는 해보겠다. 하면은 대부분 3일은 어려운데 2일은 더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예산 소진이 조금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내년을 좀 기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참고로 작년 12월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계속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사업체를 아니, 한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이서 뭐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업의 장점은 한 개 사업장 기준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3개다 그러면은 각 사업장마다 이 기준이 적용을 할 수가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대 420만 원 한 사업장 적용한다고 봤을 때 3개 사업장이면은 126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업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인사관리나 회계 말고도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에요. 지원 대상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거 또 크나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지원 사업은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이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알림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사업 내용 보시면은 어, 이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1등급으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1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입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이제 우리 뭐 사업장에서 쓰는 운동 소도구라든가 어떤 비품들 이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현금을 지원해 주진 않아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거의 진짜 큰 메리트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받고 나면은 실적이 인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실적이 언제 활용이 되냐? 추후 다른 지역 사업에서 가점이나 아니면은 대출 지원 사업에 있을 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말고도 국가에서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 협동조합이니 이런 인증 제도를 굉장히 많이 지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둔다면 나중에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이 된다면은 이 현판 같은 것들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판들 우리가 광고할 때 또 굉장히 훌륭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더 큰, 메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력이 더 큰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6월에 진행이 됐고요. 아마 올해도 6월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요가나 필라테스인데 내가 만약에 그 구청에 따로 그 인허가증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신고증이 있어요. 그걸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면은 이걸 좀 받기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헬스장 운영하시는 그런 그 헬스장이나 PT샵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걸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저금리 스포츠 융자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소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매번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다 받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사업장은 뭐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진짜 수천, 수만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전부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소진이 빠르게 될지,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산 같은 경우는 뭐 한 1,800억 뭐 2천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다 포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진짜 수천 수만의 사업장들이 다 조금씩 받아가다 보면은 진짜 나오자마자 바로 소진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금리 스포츠융자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사업 소식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튼튼론 지원 사업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이런 산업용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하죠. 음, 그런데 이런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같은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이번에는 튼튼론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누가?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튼튼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이 있어요. 뭐 건물이라던가 집이 있어요. 이러면 담보를 기준으로 튼튼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가지고 담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은 어디서 평가를 해주냐? 신용보증 기관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총 참여자는 3개입니다. 어떤 거냐? 자, 은행, 그리고 신용보증 기관, 그 다음에 이 융자를 받는 주체인 우리 사업주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업주가 이 은행에 튼튼론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오세요. 하면은 우린 다시 신용보증기관에 내 사업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용보증서를 은행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은행은 그것을 기준으로 튼튼론 대출 상품을 활용해서 대출해 주는데, 그때 금리를 튼튼론 금리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신용대출 요즘에 하면은 뭐 7%에서 8% 가죠. 근데 이 튼튼론은 국가에서 금리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준 금리에서 플러스 1% 미만의 되게 저렴한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은 기준금리 검색해 보시면은 3%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플러스 1% 미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3% 후반대에서 4% 정도 되는 그런 금리인데, 사실 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는 뭐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 되는 정말 낮은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 어느 비교를 해봐도 정책 자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구조가 조금 이해되셨죠? 사업주체 은행 가서 튼튼원의 대출 상품을 하는데, 이거는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싸다. 근데 이걸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이라는 담보가 필요한 거고, 이 신용의 담보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된 금액 기준으로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업 내용을 볼게요. 우리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총 세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 보수자금, 운전자금.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을 좀 많이 요청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조금 운영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수자금이나 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자금은 인건비, 어, 우리 강사님들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설 자금은 좀 커요. 왜? 처음 오픈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되는 거고요. 10년 동안 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서 그냥 거치하고 이자만 내는 비용이 한 4년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대출금이랑 이자랑 같이 나눠서 내게 됩니다. 보수 자금과 운전 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기간은 2년입니다.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의 플러스 1% 미만입니다. 아마 0.5%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3% 아마 초반에서 아마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3% 후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일정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지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되진 않았더라고요. 아마 설날이 끝나고 난 후에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국민체육진흥원 홈페이지 말고요. 네이버에 튼튼런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별도 홈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 단위로 검색하고 살펴보시면은 막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인데, 신고 체육시설인 체력 단련장 외에도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사업장 등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예비 창업 준비 단계인데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면 좀 받기가 어렵겠죠. 대신에 사업자가 있으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의 그런 그 상세 설명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시사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개선 등에 필요한, 아니면 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이런 자금들이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임차 보증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튼튼은 외적으로 또 자금이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건데, 어쨌든 성격이 비슷한 정책자금입니다. 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뭐예요? 근로자 5인 미만의 되게 영세한 그런 개인 사업장이죠. 네.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뭐 1인 샵이나 소규모 1대1 그런 개인 레슨 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샵에서는 사실 매출 규모도 엄청 크지는 않고, 그런 안에 운영하는 그런 여건 자체도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조금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7천만 원입니다. 네, 최대 7천만 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신용 보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신용 보증 기관에 또 의뢰를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나온 신용 보증서 기준으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정책 자금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리 대출 카테고리에 일반 대출로 실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4.64%입니다. 물론 이거는 1, 4분기 기준으로 하는 거고 2, 4분기 정도 됐을 때 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꼭 이 시간 맞춰서 신청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요. 이제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진 일자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접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문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기준은 근로자 5인 미만이고요. 프리랜서는 무관합니다. 10명, 20명 상관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자 보증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어쨌든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여기는 신용보증재단 중앙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내용 보시면 시설자금은 필요한 금액 범위 내라고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긴 한데 크지 않아요. 뭐 튼튼론보다 어쨌든 그 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 매출액의 25%, 뭐 4분의 1에서 6분의 1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봤을 때 아쉽게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아니면 요거는 좀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전자금으로 말이죠. 자, 금리 같은 경우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0.5에서 최대 2%입니다. 요거는 신용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자체만 봤을 때는 튼튼론보다는 얘가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좀 나오겠죠?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튼튼론을 먼저 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이런 보증재단의 사업자 보증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상시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떤 최후의 수단?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원 대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고요. 소기업은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자 5인 미만,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단체가 하나 더 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신용보증재단은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네. 1억 언더의 그런 규모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규모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네. 왜? 이 업체 단체 규모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튼튼론 같은 경우는 그런 신용보증에 대해서 어떤 거래를 진행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과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한번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규모가 진짜 작아요. 뭐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진짜 1억 미만이더라고요. 네, 정말 잘 받아야 그 뭐 시설 자금으로 한 1억 받는 그랬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알고 보니까 대출도 처음부터 그냥 대출 많이 해 준다고 그거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적인 대출은 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뭐냐, 맨 처음에 신용보증기금을 컨택을 해서 뭐 억 단위의 대출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또 조금 그 여유자금을 대출하려고 기금을 갔더니 기금에서는 이미 대출 실행이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재단급으로 갔더니 재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제 규모도 많이 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대출 실행했는데 이런 작은 금액이 사실 대출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대출 실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순서가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 계획을 그냥 단기 1, 2, 3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5년 이상의 좀 한 개 사업장 오픈하고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뭐 2개 사업장, 3개 사업장 오픈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대출이라고 해서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유 자금을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대출인 건데 이런 대출 계획을 좀 미리 세우셔서 작은 규모의 대출부터 큰 규모의 대출까지 좀 단계적으로 좀 받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상환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그 신용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무 대출 받지 않고 그냥 내 자금과 내 사업력으로만 운영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그렇게 막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은행에서 기준하는 신용등급 보면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은 어떤 은행기관, 금융기관과 컨택을 해서 충분히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규모별로 순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람이 자라면서 생애 주기라는 게 있듯이 이 사업도 사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창업부터 창업, 그리고 아까 안내 드렸던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에서 엑시트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를 다 컨설팅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한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로자 고용 시 10배로 얹어주는 고용지원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원금의 핵심은 다 이 인건비, 근로자 고용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제일 큰 핵심 장점은 100% 현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지원금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업종 특성상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 또 추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죠. 이런 불안정한 프리랜서 고용 체제 때문에 뭐 잘 운영되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노동청 이슈나 어떤 소송 이슈들이 굉장히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요즘에는 특히 좀 근로자로 고용해서 안정적인 그런 운영 형태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포츠 인턴십인데요. 이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식을 많이 알아봐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스포츠 인턴십 사업 내용을 보시면 1인당 무려 1인당 기준으로 월 16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고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6개월 그냥 순수하게 지원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3개월은 인턴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3개월 추가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명당 최대 960만 원씩 2명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하면은 얼마죠?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아주 큰 돈입니다. 물론 현금이고요. 네. 근데 요 지원 기준은 요렇습니다. 4대보험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주 40시간 이상의 고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반적으로 회사원들 9 to 6라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하죠. 요만큼의 월화수목금 고용을 해주시면은 요 지원 사업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지켜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나는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안정적인 그런 사업 운영 형태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고용을 한다는 건 나한테 좀 부담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절반만 받으셔도 됩니다. 뭐냐? 3개월 인턴 기간이라고 적혀 있죠. 인턴은 계약직입니다. 내가 아직 근로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원 사업 한번 받아보고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3개월 인턴으로 채용을 하셔서 2명까지 받으신다면은 그래도 960만 원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죠. 근로자 고용했을 때 그런 운영의 환경도 운영의 이점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정말 거길 그걸 통해서 진짜 안정적인 구조가 나왔다 하면 그때 가서 또 정규직 전환하고 3개월 추가 지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작년에 이 지원 사업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월 더 지원받았어요. 네, 총 7개월 지원받았습니다. 네, 개꿀이죠, 사실.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아직 우리 업계에서는 이렇게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그 사업장이 많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 직원이 근로자로 고용된 이 BM에서는 좀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고용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예기치 않은 뜻밖의 행운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2월에 진행이 돼요. 예, 2월에 진행이 되고 이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은 일단 한 명 지원이에요. 한 명 지원인데 어떻게 하면 2명까지 지원이냐? 이 컨퍼런스, 박람회 같은 거 참여할 수 있게 그 잡스포이즈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코엑스에서 그 스포엑스라는 큰그 스포츠 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 한켠에 이 진흥공단도 잡스포이즈라는 어떤 구인구직 그런 박람회를 같이 엽니다.
그때 이제 참여업체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2명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입니다. 체력 단련 작업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사업장들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근로자 고용했다 하면은 가장 무난하게, 가장 흔하게 어느 중소기업이나 받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동안 진행하면서 어 뭐 이름이 조금 많이 바뀌었었어요. 뭐 도약장려금이라고는 지금 하는데 예전에는 무슨 창출 고용장려금, 뭐 창출장려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매년 요런 고정적인 사업 내용 형태의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운영하기가 이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성장 단계가 있었죠. 창업기가 있었고 성장기가 있었고 성숙기가 있었는데 성숙기 되면 괜찮아요. 이미 안정적인 구조 나왔다는 거니까요. 성숙기 가면은 보통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근로자 막 300명 이상이고 어떤 되게 큰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은 이런 도약장려금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다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음. 그 중소기업들이 다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시면 1인당 60만 원씩 12개월 먼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2년, 그러니까 48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은 2년 됐을 때 480만 원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 봤을 때 우리 업종에서는 뭐 30명까지 되면 좋겠지만 또 쉽지는 않겠죠. 아마 만약에 고용을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받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기준 궁금해하실 텐데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칭합니다. 자, 당연히 4대 보험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또 장점이 요렇게 있어요. 주 30시간 이상만 된다면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만 되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개월 고용하고 다음 달에 지원상금 60만 원 나오는 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고용이 됐을 때 6개월째 6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은 6, 6에 360만 원이죠. 1160만 원 한 번에 나옵니다, 그때. 그 이후로 2달에 한 번씩 12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총 12개월의 기간 동안 6개월에 한 번, 8개월에 한 번, 10개월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 4번에 걸쳐서 720만 원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1년 통째로 더 근무하게 되면은 2년째 때 180만 원 나와서 최대 1,200만 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 주시고요. 최저임금 당연히 진수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취업 애로 청년 고용 시 주는 겁니다. 6개월 이상 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 조건이거든요. 자, 6개월 이상 실직이다. 뭐냐? 간단합니다. 6개월 이상 4대 보험 등록된 적이 없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강사님들 대부분 프리랜서죠. 근데 내가 근로자 고용 예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가 이게 이 분께서 이제 근로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 그 전에 프리랜서 기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근로자 고용을 준비 중인 분이시라면은 굉장히 메리트인 그런 사업이죠.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업 일정은 현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되는데 예산 소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가로 됐을 때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근로자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일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40평, 50평 규모의 샵에서 정말 안정적인 수익 구조 내려면 10명까지도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근로자다, 모두가 근로자다 하면은 요거 받기야 굉장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보면은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고, 사업량 보시면 1인 기준 훈련 1회당 5천원에서 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강사예요. 근데 강사인데 티칭 스킬이 항상 그대로이면은 이제 어떤 재등록이라던가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유지 능력 자체가 사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는
그 발전을 멈춰 있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요? 계속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속 자격증도 따고 성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것조차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매주 아니면 매월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하거나 무슨 대표님께서 교육을 해 준다 가정하면은 이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이거는 이제 그 인건비 최종 월급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쪼끔 다릅니다. 어쨌든 5천에서 10,000원 되는 비용을 한 명 기준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은 납부한 고용보험금, 우리 근로자 고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4대 보험료를 사업자 50%, 그다음에 근로자 50% 나눠 내잖아요. 그중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금에서 이제 훈련 지원금으로 재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고용보험의 상세 내용 중에서 훈련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네. 그 금액에 보면은 고용보험료의 0.25%인데, 이게 뭐 계산을 문의해보면 다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300만 원인가 1,500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지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 알게 된 후부터 열심히 이제 어떤 교육이란 교육은 다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 만약에 그 근로자가 있는 사업분들이시라면은 요거 문의하셔서 꼭 다시 또 환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스터디는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는 하는데 그전에 못 받고 있던 거라면 올해부터는 좀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냥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면은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담당자 한번 통화해 보시면은 다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눈 깜짝하면 마감되는 지원 사업 받는 방법.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면은 90%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의 매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 여기 나열된 사이트 전부 다 회원가입하시고 알림 공지사항 확인하시면은 99%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빨간 네모 박스 보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필수로 가입하시고 가입하실 때 알림 수신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건 이메일이건 다 체크해도 돼요. 그러면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이 옵니다. 특히 기업마당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 관련된 그런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인처기업부 말고도 다양한 그런 상급 기관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세종시에서 하는 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지원 사업조차도 전부 다 이 기업마당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3, 4일 주기로 메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 상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 기준이라서 사실 이 서울은 지원 사업이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곳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보통 지원 사업의 가짓수라면은 수도권 이외 지역들이 지원 사업이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세종시라던가 뭐 저기 뭐 대구 뭐 전주 뭐 이런 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충청도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강원도 요런 거에서 또 지원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가입하시고 그 알림이나 그 상담 메뉴 보시면 다 그 공지사항이라는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은 다 지원 사업들이 꼬박꼬박 올라옵니다. 자, 그 외적으로도 그런 신용보존재단 중앙회라던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런 공지사항 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때그때 지원 사업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모든 업종의 지원 사업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업종에 적합한지를 좀 찾아봐야겠죠. 너무 체육 아닌 거더라도 그 외적으로 또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체육적인 것만 찾지 마시고 있는 지원 사업들 이거다 싶으면은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각 지역 관할청에서도 이게 소식이 막 제대로 전달되진 않는데 막 우편으로 전달되면 막 늦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관할청에서도 남는 여유 그런 자금들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지원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한 구로구청이랑 양천구청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로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 지원 사업 그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또 좀 꿀이었습니다. 달달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요 지원 사업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요 사이트 꼭 가입하셔서 알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원 사업에 다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자료 전달 드릴 겁니다. 전달 드릴 건데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후기를 남기는 취지는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업종 자체가 사실 좀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후기를 잘 남겨주신다면 많은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가 잘 되실 것이고 그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정보의 어떤 그 좋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좋은 정보를 접하고 또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베네핏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업종에 몰린 모두가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함에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이 지속된다면은 이런 좋은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톡 상단에 피트니스 예비 창업자로 검색을 하시면은 요건 오픈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 누르셔서 피트니스 예비 창업자 검색을 하시면 예비 창업자 교류방 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4번에 입장을 하셔서 후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후기를 올리신 후에 그 화면을 캡처하셔서 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피트니스 경영 연구소를 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채널 친구 추가하신 후에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2023년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정리본을 함께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23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오늘 강의한 거 외적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요. 후기 한번 잘 남겨주시고, 후기 한번 잘 남겨주시고, 자료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